코로나19로 요즘 봄의 정취를 느낄 여유도 없으시죠? 하지만 경칩도 지나고 어느덧 3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북한도 식수절을 맞아 나무 심기를 독려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산림복구 전투를 선포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살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에서 살펴봤습니다. 식수소를 맞으며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이 봄철 나무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일제히 마스크를 착용한 북한 주민들이 부지런히 묘목을 나르고 구덩이를 파 옮겨 심는다. 야외에서의 단체 모임도 엄격히 금지해가며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던 북한 당국이 식수절 행사인 주민들을 동원한 것이다. 금수산 태양궁전 지구를 비롯한 평양의 주요 구역은 물론 각 지방에서도 실시된 봄철 나무 심기 운동. 남포시의 경우 자그마치 1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식수절 특집 프로그램까지 제작, 편성한 북한 매체는 간부들의 현장 참여까지 독려했다. 일꾼들은 사무실에서 맴돌면서 통계 숫자나 장악할 것이 아니라 들끓는 전투 현장에 나가 근로자들과 함께 나무 구덩이도 파고 나무 모도 떠옮기면서 이신작직으로 대중을 이끌어야 합니다. 사발을 걸었다 할 만큼 전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봄철 나무 심기. 그렇다면 북한의 산림 실태는 어떨까? 1990년대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은 북한 경제. 북한에선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벌목과 산지 개간이 이루어졌다. 산림 황폐화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2000년대부터는 북한 당국도 산림 훼손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격적인 복구 사업에 나섰지만 민둥산의 오명을 쉽게 벗어던지지는 못했다. 파괴된 산림으로 인한 피해 상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산림이 황폐화된다는 것은 그런 산림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그 긍정적 기능과 서비스가 훼손되는 거죠. 북한에 예를 들면 목재는 당연히 이제 공급이 어려운 거고,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물 공급의 악화로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물론 생활용수도 부족하지만 그 농업용수 부족은 농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림을 농지로 개간해서 농업 그 농지 면적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농업 생산성 저하로 그 식량 생산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북한의 산림복구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과 함께 보다 강력한 국가 사업으로 추진됐다. 2012년 산림복원 10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2015년엔 김정은 위원장 담화를 통해 산림 파괴에 대한 엄단의 의지도 드러냈다. 자신은 물론 부인까지 식수행사에 대동할 만큼 김 위원장 스스로도 산림복구 사업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나라의 산림 문제를 놓고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벌거숭이 산, 흑산을 넘겨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후복구 건설을 한 것처럼 산림복구 전투를 벌립시다. 산림복구 전투는 내가 사령관이 되어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이후 북한은 매년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산불 예방, 해충 구제, 목재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체물 개발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따른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북한의 산림 황폐지 면적이 22만 헥타르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랜 기간 북한과 산림 사업을 진행 중인 김남수 대표 역시 북한 산림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상당히 큰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눈에 보이게 이게 산림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년에 최소한 적게는 7차례에서 많게는 한 9차례까지 그렇게 늘 한 10여 년 이상 북한을 방문한 사람인데 이전에 보았던 그 민둥산들이 나무가 심어져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던 북한 산림이 10년 사이 변화될 수 있던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가장 먼저 선전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주민의식의 개선이다. 1982년 제작된 북한 영화 숲은 설레인다. 한평생을 바쳐 민둥산을 푸르게 만든 산림보호원의 실화를 다룬 이 영화를 북한 매체는 30년이 지난 요즘 재방영하고 있다. 조심히 다르라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 잣나무를 가꾸는 일이 쉽지 않지만 끝내 성공하고야만은 주인공과 이웃들. 야, 산은 이렇게 무성해지는데 내 머리는 점점 더 베껴만 지는구려. 영화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산림화에 성공했음을 보여주며 산림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북한 매체가 영화 방영에서 그치지 않고 영화 속 주인공의 현재 삶까지 취재했다는 것이다. 연영이 할아버지 뭐라나요? 산을 지킵니다. 아, 그래요? 이 보이는 이 나무들이 저희 아버지가 가족서대를 묻고 10년 전에 심은 나무들이 벌써 이렇게 무성한 숲을 이뤘습니다. 주인공의 아들은 물론 손자까지 대학 산림학과를 졸업해 가업을 잇고 있는 상황. 할아버지, 저는 누가 심었나요? 연영아, 저기 저 숲은 너의 중조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이고 이쪽 숲은 너의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란다. 그럼 아버지. 아버지도 이제 훌륭한 숲을 가꾸련다. 방송은 울창한 잣나무 숲과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나무의 경제적 효용성은 물론 산림복구야말로 진정한 애국임을 거듭 강조했다. 일단은 이제 북한의 그 산림으로 인한 그 피해를 수년, 수십 년이죠, 사실은. 특별히 그 수년 기간 동안에 북한 주민들이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국민들에게 큰 이렇게 피해가 크다라는 것. 또 그것에 대한 그 피해 의식이 이 피해를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또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화를 많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이 전 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학화, 현대화 시스템도 산림복구에 있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화 시설을 갖춘 양묘장이다. 북한 당국은 씨앗과 모종을 기르기 위해 지역별 양묘장 수십 개를 보수하거나 새로 건설했고 이로 인해 생산 묘목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우리는 모르는 문제는 국가학원에 찾아가서 서로 배우기도 하면서 또 그들과 마음과 힘을 합쳐서 우리식의 양묘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의 생산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평가하는 것은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통제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기술적으로는 그 양묘장을 아주 많이 보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묘목이 필요한데 그 묘목이 없으면 이제 복구가 안 되는데 북한에서는 각 도, 군별로 그 양묘장을 많이 신설했고 거기에서 소위 얘기해서 나무묘라는 그 묘목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들의 표현으로 보면 현대식 양묘장이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그 북한의 그 어떤 현실에 비해서는 아주 그 고급화된 이런 양묘 기술로 묘목을 생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2017년 김일성 종합대학에 산림과학과를 신설하고 2018년 산림연구원을 건설하는 등 산림 전문가 육성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일성 종합대학도 산림학과가 생겼고 북에서는 이제 원산 농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지도 아주 그 전문적 영역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산림의 28%가 황폐지로 분류되고 있고 북한의 강력한 산림복구 노력에도 회복 속도가 더딘 만큼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세계 기후변화에 관심을 보이며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국제적 이슈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북한 산림 황폐화 복구를 통해서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물 문제도 해결하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고 그것을 그 도시에서의 기후변화 적응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국제적 이슈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국제적 이슈를 개발해서 사업 아이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남북이 공동으로 국제협력을 할 때 하나의 전략적인 측면은 남한하고 북한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으로 돼 있는 국제기구하고 같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식량과 에너지원을 얻기 위한 개발의 대상에서 복구와 보호의 대상이 된 북한의 산림. 이게 짐승 발자국이고 짐승들이 이거 파놓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짐승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노루고 저거 어소리 뭐 각종 짐승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북한은 생태계 공존이라는 화두를 던지기 시작했다. 야, 이거 샘물 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시원해지는만요. 이 샘물은 손으로 또 마셔야 제맛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저도 한번 빨리 가보시죠. 네. 아니 그런데 이거 뭡니까 이 물속에? 도롱뇽입니다. 야 완전히 이거 좀 이거 이거 진짜 살아서 팍팍 움직인다. 우리 역시 남과 북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있는 만큼 북한의 산림 문제 역시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얘기하면 442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 사는 한국에서 자체로 발생하는 사고,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또 사고, 또 북에서 오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제 환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북에서 오는 그 미세먼지 부분들도 적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이 산림 부분들은 또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홍수 피해가 나면 임진강이 범람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근본 사람의 그 유기체적인 몸과 같아서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이 분명히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생태 복원을 한다, 산림 녹화를 한다 이런 일들은 이거는 누구라도 관심하는 영역이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내용이고요. 북한 당국의 강력한 산림복구 의지와 노력으로 조금씩 푸르름을 되찾아가고 있는 풍력 해산들. 그러나 훼손된 산림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려면 여전히 남과 북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백도에서 한라까지 한반도의 모든 산줄기가 푸른색으로 이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해본다.